안녕하세요. 오늘 교과와 연계한 사회정서학습 강의를 하게 된 인천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최미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회정서 학습의 개념을 살펴보실 텐데요. 사회정서 학습의 등장 배경이라던가 구체적인 정의를 자세히 알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다면 서울 PBS 유튜브 다른 영상에 올라온 사회정서 학습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정서학습협회에서는 사회정서 학습이란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을 느끼고 보여주며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다소 복잡한데요.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것은 사회정서적 역량을 가르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했을 때 사회정서적 역량을 가르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과정이라고 표현이 되었죠. 이 말인즉슨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방법만으로 이 사회정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사회정서 학습은 사회정서적 역량을 가르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정서적 역량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관리, 책임있는 의사결정.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사회정서 역량 안에는 다양한 사회정서 기술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자기인식은 자신의 감정인식, 자신의 가치 알기 등이 있고요. 사회적 인식은 다양성 인지하기, 타인 존중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관리는 충동 통제하기, 과제에 집중하기 등이 있고요. 관계 관리는 감정 표현하기, 도움 제공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등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유튜브 다른 영상에 이런 사회정서 역량과 각각의 기술들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정서 학습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여기 제일 아래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매뉴얼화 되어서 그 지도안을 따라서 그대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외국에서는 이런 스트롱키즈와 패스와 같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스트롱키즈는 국내에 이제 강한 아이로 번역이 된 적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학교 안에서 실시할 수 있긴 한데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게 사실 학교 내에서 제시되는 프로그램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별도의 시간을 두기 어려울 때는 교과에 통합하는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과에 통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국어 교과나 도덕 교과가 이 사회정서 학습을 안에 포함하여 실시하기에 가장 용이한 교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정서 학습을 실시할 때는 스토리텔링이라던가 집단 토론, 토의, 역할극, 소집단 학습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회정서 학습 예시가 이제 도덕 교과에 통합을 시켰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그 사회정서 학습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덕 수업에서 실시된 스토리텔링 기반의 사회정서 학습을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실행해본 사례이고요. 통합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그 안에는 지적장애 학생 1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 시간에 실시를 했는데요. 주 1회 도덕 수업 시간에 8차시를 실시를 했어요. 주 1회 도덕이 있다 보니까 2개월에 걸쳐서 8번 이 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했는데 스토리는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사회정서 학습, 사회정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연령에 적절한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그런 이야기를 선정했는데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교과와 어떻게 연계를 했는지 먼저 볼게요. 우리 현재 교육과정에 5학년 도덕 2단원과 그리고 3단원이 사회정서 학습을 실시하기에 정말 적합한 내용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2단원은 내 안의 소중한 친구라는 단원이고 3단원은 긍정적인 생활이라는 단원인데요. 이제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내 안에 이 소중한 친구라는 게 감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단원 네 단원이 있는데 이걸 4차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단원은 이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잘 표현하고 그런 거를 담고 있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차시는 이제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단원이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감정을 이야기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시는 분노 조절하기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조절해야 할지를 좀 직접적으로 또 방법을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분노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배웠던 그런 단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 감정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한 주제로 이렇게 2단원이 4차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단원은 긍정적인 생활이라는 단원인데요. 말 그대로 되게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좀 키우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첫 번째 차시는 나와 친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주제로 수업을 실시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도덕적 기능은 교육과정에 다 나와 있는 도덕적 기능이고 앞서 계속 나와 있던 그런 사회정서 역량들은 사회정서 학습에서 기르고자 하는 그런 사회정서 역량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차시는 뭐 긍정적인 나와 친구를 보는 긍정적인 태도 갖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차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라는 차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성 기술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도 인지적 요소가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행동적인 측면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사회정서 학습에 조금 더 추가된 것은 되게 인지적인 요소가 많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토론해보고 그리고 교사가 직접 또 시범을 보여주고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차시로 이 차시를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 대인 간의 문제 해결, 대인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학습한 차시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는 이 책 3권을 활용을 했는데 선생님들 어렸을 적에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를 다들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그때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를 어렸을 적에 읽어보고 그 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키라 시리즈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 부자가 된 키라, 감정 부자가 된 키라, 매력 부자가 된 키라 이 외에도 다양한 시리즈가 있었어요. 네, 을파소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되게 사회 정서적인 기술을 기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키라가 12살이잖아요. 제가 5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기 때문에 생활 연령과도 너무 많이 맞아 떨어졌어요. 키라가 책 안에서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들이었고 그거를 이제 도덕 수업에 녹여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얇은 책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에게 적절한 책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께서 각자 맡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게 다양한 책과 다양한 이야기를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중학교까지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작은 요소만 추출한다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활용을 했고요. 네, 스토리텔링의 절차는 이렇게 스토리텔링 전, 중, 후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토리텔링 전 활동은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단계인데요. 이때 책의 사파와 다양한 그림들을 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 개념, 단어에 친숙하게 하기가 스토리텔링 전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나 개념으로 인해서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중 활동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단계예요. 근데 교사가 단순히 읽어줄 수도 있고 녹음을 해줄 수도 있고 동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고요. 이때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후 활동은 실생활 사례와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야기는 이야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시켜보는 것, 그리고 뭐 다짐카드, 역할극, 게임 이런 것처럼 후속 활동을 해보는 것이 스토리텔링 후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회기 수업 진행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것도 사회학습 이론을 따르기 때문에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관찰하고 연습하면서 그걸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절차와 사회정서 학습의 방법적 요소를 결합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도입 부분에는 스토리텔링 전 활동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은 전시학습 상기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아이들이 매 수업 시간마다 특정 기술을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정서 기술은 무엇인지 복습을 하고,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기술을 적용해 보라고, 그 사회정서적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게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를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기유발, 그림이나 표지를 보면서 사회적 상황을 예상해 보고, 그리고 학습 목표 확인하고 개념과 어휘를 익힙니다. 이때는 뭐 이야기에 나오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회정서 학습이니까 그런 예를 들어 감정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회성 기술을 왜 필요한지도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이때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스토리텔링 중 활동은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후 활동은 이게 사회정서 학습이다 보니까 그 사회정서적인 사례들이 우리 생활과 어떻게 연결될까를 함께 많은 시간을 걸쳐서 나눠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정서적 기술이 적용되는 생활 속 상황이 무엇인지 발표도 해보고 이런 식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후속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뭐 역할극이라던가 다짐카드, 이야기 만들기 그 수업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및 과제 제시인데요. 여기서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 실천 시스템 구축이라고 적어둔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사회정서 학습은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수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도와주어야 하고요. 어떤 식으로 그것을 도와주었냐라고 봤을 때 학교뿐만이 아니라 뭐 가정이나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회정서 기술을 실시할 수 있게끔 실천 과제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통합학급에 이미 강화 체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화 체계와 좀 사회정서 학습을 적절히 실시했을 때 받는 보상을 이미 학급에서 시행되고 있던 것과 좀 연결시켰고요. 그리고 해당 차시 사회정서 기술을 학급 게시판에 게시도 했고 그것을 수시로 상기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차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흐름을 예시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2회기, 이제 분노 조절하기라는 그런 단원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수업의 흐름이라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입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업 전에 우리 아이들은 이 학습한 것은 감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 안에는 어떤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봤고요. 감정일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8차시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아이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런 작은 노트예요. 그걸 이제 수업을 실시할 때 그 사회정서 기술을 좀 적용해보고 그것을 기록해 볼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아이들이 이거를 저는 이제 특수학급에 있었으니까 특수학급에 가지고 오면은 작은 보상과 칭찬도 해주면서 아이들이 더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인지, 그 감정을 느낀 상황은
언제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적어보게끔 했고 이것을 수업을 시작할 때 발표를 한번 하고 이번 차시로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기유발 같은 경우에는 표지와 사파를 보면서 그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 이때 학습 목표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념과 어휘를 익혀야겠죠. 그래서 분노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분노란 화가 나는 감정이지요. 그리고 분노를 조절한다는 것은 이 화가 났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분노를 그냥 참는 거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우리도 그냥 막 참을 수는 없으니까요. 화가 났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럼 분노는 왜 조절해야 할까요?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이들에게서 그렇게 벗어난 답변이 나오진 않아요. 뭐 친구들과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아이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저는 제가 이야기를 읽어주기도 했고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역할극처럼 역할을 뽑아서 서로 대화를 해보기도 했어요. 이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키라와 카밀라가 약속 시간이 있었는데 키라가 늦잠을 자서 약속 시간에 늦어버린 거예요. 근데 카밀라가 과도하게 화를 내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났을 때 실생활과 연결을 시켜요. 카밀라는 이렇게 이 상황에서 화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그럼 화를 조절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아이들과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리고 내가 카밀라였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아이들의 의견도 좋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사가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줘요. 설명도 해줘야 되고요. 시범도 보여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음 신호등은 선생님들 보신 적 있겠지만 도덕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 것을 제가 활용을 했어요. 도덕교과와 연계한 수업이기 때문에. 멈추기, 이때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내가 너무 화가 나도 잠깐 진정하는 단계,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뭐 심호흡을 한다던가 숫자를 셀 수 있다던가 뭐 아이들별로 다양하겠죠. 그리고 나서 멈췄으면 그때 돼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보고 상대방을 생각해보고 어떤 해결책이 가장 좋을지 생각해보는 단계가 이제 노란색, 주황색 신호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이거를 표현하는 것. 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설명만 해주면 안 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교사가 이 과정을 시범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실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앞서서 제가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설명했을 때 그 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거든요.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북이 손인형을 활용해서 이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데 거북이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럼 내가 화난 감정을 첫 번째로는 인식하고요. 이걸 인식했다면 몸에도 막 땀이 나고 막 손이 떨리고 그래요. 모든 걸 멈추자.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거북이의 등껍질은 굉장히 안전하고 누가 공격해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하면서 등껍질에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 화를 가라앉히는 거죠. 아까처럼 숫자를 셀 수도 있고요. 심호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껍질 안에서 나의 감정이 가라앉았다면 이제 다시 나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분노를 조절하는 예시로서 사회정서학습에서 한 프로그램에 많이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께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설명만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화가 났다 생각하고 예시를 아이들에게 실제 상황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법을 설명을 했다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연습을 해보는데요. 혼자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런 경우는 조별로 활동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또 나와 있던 사례들이었는데 조별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너희들끼리 의논을 해서 아까 뭐 마음 신호등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제시를 하고요. 이 활동이 끝나면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역할극을 해보고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함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과제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때의 과제는 내가 화가 난 상황을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화를 조절했는지 그거를 또 감정일기장에다가 적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시로 저에게 찾아와서 이 감정일기장을 확인받고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네, 이렇게 한 차씩 흐름이 진행이 되고요. 사실 교육과정은 저는 현재 교육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계속 바뀌니까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때 그 시점에 사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이런 사회정서 학습과 잘 접목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막막하실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국내에는 몇 개 없긴 한데 도서를 사회정서 학습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매뉴얼화되고 지도안이 제시된 그런 사회정서 학습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선생님들의 학급에 맞게 선생님들의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훌륭한 사회정서 학습을 실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